김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78살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는 것도 버거웠고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맴돌다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다. 나도 이젠 늙었구나. 한숨만 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기억력 회복을 돕는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내 참석하게 된 강의에서 할머니는 풍지혈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다. 바로 귀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그 조그마한 지점이 기억을 살리는 관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강사 선생님의 말대로 손가락을 귀 뒤로 가져가 부드럽게 눌러 원을 그리듯 30초간 마사지해 보았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눈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퍼졌다. 강의가 끝날 무렵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풍지혈을 눌러주는 습관을 들였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이나 나라를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특별한 팁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몇 주 뒤 동네 시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름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 되는구나.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멀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조그만 움직임이 삶 전체를 다시 깨우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억이 또렷해지는 걸 느낀다. 풍지혈 마사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강사 선생님이 등 풀어주기 자극법을 추천해 주었다. 처음에는 등을 문지른다고 기억이 돌아올까 하는 반신반의가 있었지만 이미 한번 변화의 기적을 겪은 할머니는 이번에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작은 효자손 하나를 꺼내 들고 거실 의자에 바르게 앉았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날개뼈 사이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문질러 보았다. 처음에는 그냥 간지러운 느낌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등이 은근히 따뜻해지고 숨이 더 깊이 쉬어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눈도 다시 맑아지고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이건 그냥 마사지가 아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루 3분, 짧은 시간이지만 등 한 번, 목 한 번 돌려주는 이 작은 루틴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꿔놓고 있었다. 이젠 TV를 보다 목이 뻐근하면 저절로 효자손을 찾게 되고 오늘은 등을 풀어주는 날이지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게 되었다. 며칠 전부터 김순자 할머니는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졌다.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에는 어지러움도 살짝 느껴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겠지만 이제는 안다.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그날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렸다. 목 뒤 근육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그 결과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선생님이 보여줬던 목 스트레칭을 기억하며 거실 의자에 바르게 앉았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일부러 선택하고 양손은 무릎 위에 툭 올려놓았다. 어깨에 힘을 빼고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목 뒤가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자 그대로 10초를 유지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했다. 하에 깊은 숨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다음은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보며 양 어깨를 쫙 폈다. 손바닥은 허벅지를 눌러 몸을 지탱했고 목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 자세로 몇 초를 유지한 후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내리며 숨을 내쉬었다.
이 단순한 스트레칭을 2번 반복하자 이상하게도 머리가 개운해지고 눈이 또렷해졌다. 이제야 머리가 도는 것 같네.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살짝 웃었다. 이후로 김순자 할머니는 TV 보기 전 혹은 아침 식사 전마다 이 스트레칭을 꼭 한다. 고개를 한번 돌리는 일은 이제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고개가 풀리고 피가 돌고 기억도 돌아온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늘 하루를 맑게 만들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기억이 눈에 띄게 또렷해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동네 친구들도 할머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며 부러워할 정도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기억력이 회복되는 데는 단순한 마사지나 스트레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며칠 전 강사 선생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무리 좋은 자극을 해도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소용없습니다.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온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스마트폰을 고개 숙인 채로 보는 습관이었다. 손녀가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이 재미있어 자주 들여다보곤 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신의 고개가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다. 목 뒤 근육이 늘 긴장 상태였고 풍지혈이 눌리며 피가 위로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핸드폰을 눈높이로 들어 올려보기 시작했다. 팔이 조금 아팠지만 고개를 세우고 나니 눈도 덜 피로했고 목도 가벼워졌다. 2번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해 자는 습관이었다. 어깨까지 폭 감싸줘서 편하다며 오래 사용해온 푹신한 베개. 그런데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밤새 차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부터는 얇고 낮은 베개로 바꾸고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눕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개운했다. 마지막으로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었다.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2~3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예전에는 그냥 재미있다며 넘겼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으면 등과 목이 굽고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할머니는 요즘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돌리는 작은 습관을 들이고 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안다. 기억력은 나이 탓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습관의 결과라는 걸.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 기억력 회복 마사지부터 목 스트레칭, 등 풀어주기까지. 모두 어렵지 않은 동작들이지만 문제는 꾸준함이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내일은 꼭 해야지.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기억도 흐려지고 몸도 다시 무거워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 강사 선생님이 말했던 요일 실천표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노출입니다.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돼요. 할머니는 바로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손수 적기 시작했다.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풀어주기,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숨쉬기 조절, 금요일 풍지혈 다시 마사지, 토요일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 전체 복습하기.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할머니는 정성껏 적고 색연필로 테두리까지 그렸다. 그리고 그 종이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그날 저녁, 손녀가 냉장고를 열다가 실천표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학교 숙제 같아요. 숙제 맞지? 기억력 숙제야.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실천표 덕분에 더 이상 까먹지 않고 루틴을 지킬 수 있었다. TV를 보기 전엔 오늘 무슨 날이더라 하고 냉장고 쪽을 한번 쳐다보게 되었고, 손녀도 가끔 오늘은 풍지혈 마사지 날이에요 하며 알려주곤 했다. 심지어 휴대폰에도 알람을 하나 설정했다. 기억력 5분 챙기기 시간. 매일 저녁 8시 알람이 울리면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루틴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3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을 뿐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일상의 리듬이 생겼다. 이젠 할머니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예전엔 자꾸 틀리던 전화번호도 또렷하게 기억났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건 단지 기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깨어나는 증거였다.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물었다. 순자야, 넌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또렷해졌니?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종이 한 장이 날 살렸어. 냉장고에 붙어있는 실천표 말이야. 기억력 회복은 거창한 약도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었다. 단지 하루 5분 한 가지씩만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보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김순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른다.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부터지. 손끝을 귀 뒤로 가져가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준다. 익숙한 동작, 익숙한 리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진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순자 할머니는 기억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숨부터 쉬곤 했다. 전화번호가 자꾸 헷갈리고 아는 사람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민망했던 순간들. 그럴 때면 이젠 나이도 있고 애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자신을 바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단지 매일 5분 작은 동작 하나. 그 반복이 그녀의 기억력을, 삶을 다시 깨워준 것이다. 어느 날 딸이 놀러와 말했다. 엄마, 요즘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내가 내 전화번호도 외우고 있어.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 말에 딸이 깜짝 놀랐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기억력이 이렇게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나처럼 혼자 고민만 하던 분들 많을 거예요. 나도 정말 막막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렵지도 않고 효과도 금방 나타났어요. 정말 나이를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근처 경로당에서 자그마한 건강 수업을 열기로 결심했다. 실천표 만드는 방법부터 풍지혈 마사지, 목 스트레칭 등 자극까지 직접 보여주고 함께 해보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대신 그걸 매일 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 뇌를 깨우는 열쇠예요. 거실 한쪽 벽에는 손녀가 예쁘게 꾸며준 실천표가 여전히 붙어 있다. 기억력 5분 챙기기 김순자 프로젝트. 할머니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작은 다짐을 되새긴다. 기억력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바로 오늘부터. 바로 여기, 내 몸을 향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평소처럼 실천표를 보며 조용히 몸을 움직인다. 이젠 더 이상 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목 스트레칭 하는 날이지. 등받이 없는 의자에 바르게 앉고 양손을 무릎에 올린 채 천천히 고개를 기울인다. 어깨와 목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깊은 숨이 들어온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닫는다. 몸을 돌본다는 건 곧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걸. 한 달 전만 해도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자꾸 끊기고 길 가다 아는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단지 기억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실천표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진짜 달라져요. 주변 어르신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밝은 얼굴과 또렷한 말투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순자 씨, 진짜로 그 마사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손자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어제 드라마 내용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날 이후 동네 어르신 몇몇이 김순자 할머니를 따라 실천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냉장고에, 또 누군가는 달력 옆에 붙여놓고 하루 5분을 자신에게 투자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 분이 말했다. 순자 씨, 나 요즘 다시 책 읽기 시작했어요. 눈도 맑아지고 집중이 잘 돼요. 김순자 할머니는 마음속 깊이 기쁨이 밀려왔다. 자신이 바뀐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그날 밤 할머니는 거실 조명을 살짝 줄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참 잘했어, 순자야. 너 절대 늦지 않았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예전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과 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시 깨어날 수 있다. 할머니의 하루 5분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다음 달엔 실천표 설명서를 만들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려야지.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게 되기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 풍지혈 마사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실천표는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서울에 사는 막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맨발로 뛰쳐나갈 듯이 가방을 챙기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고혈압과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평소 나는 멀쩡하다며 병원도 잘 안 가던 남편이었다. 할머니는 병상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네. 남편은 입원 후 며칠간 의욕이 없었다. 말수도 줄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며 멍하게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김순자 할머니는 결심했다. 내가 해온 걸 이 사람도 할 수 있어. 처음엔 나도 그랬으니까. 다음 날 할머니는 병실에 작은 종이와 펜을 가져갔다. 아버지 기억력 실천표.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손 스트레칭, 수요일 목 돌리기, 목요일 어깨 돌리기, 금요일 눈 감고 숨 고르기, 토요일 등 문지르기, 일요일 일기 한 줄 쓰기. 한 번만 해봐요. 내 말 믿고. 처음엔 귀찮다며 고개를 돌리던 남편도 할머니가 직접 손을 잡고 풍지혈을 눌러주자 점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병실 간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요즘 말씀이 훨씬 또렷해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그 말을 들은 김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살아있는 느낌이 단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기억해주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다. 퇴원 후에도 남편은 꾸준히 실천표를 따라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함께 숨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다. 기억력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였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동네 복지관에서 기억력 살리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김순자 할머니는 초청을 받아 나가 강단에 섰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실천표와 함께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저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 5분 제 몸을 쓰다듬어 주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 제 기억도 제 가족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례는 조용했고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행사장 구석에는 남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 신께서 두 분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